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오전 6시 6분입니다. 토요일은 일을 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요즘 이제 또 당분간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뭐 이사 관계로 지금 뭐 공장이 큰 공장이 2개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신축 공장에 거기 또 일이 많고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쉬었으면 좋겠는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는 뭐 깜깜합니다. 6시 조금 지나면은. 전에는 훤했는데 어제 내가 낮에 말할 때 좀 뜨듬거린 게 있는데 레고랜드 이 말을 제대로 못했고 레고랜드라는 말을 그게 강원도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 그 말을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재 총재님으로 있었던 자유총연맹을 내가 바로 이야기를 못했어요. 자유총연맹.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말이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자유총연맹에 이제 김경재 총재가 나오면서 이세창님한테 이제 임시 총재를 이제 주고 나왔죠. 아이고. 여기 새마을금고 여기 뭐야 현금 입출금 하는 그 기계 앞에 좀 섰습니다. 바깥은 조금 춥기 때문에 안에 좀 들어서 일을 합니다. 지금 대세는 바야흐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력시대는 이미 들어왔고 1950년 1월 1일을 기해서 정력시대가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허기시대가 이제 도래가 됐고 그래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우리 이제 지구에 이제 오셔가지고 출생을 하셨고 또 성장하셨고 또 박정희 대통령 만나기 전에 또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이제 그런 역경을 겪으시고 이제 고난의 이제 시기가 이제 끝나면서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고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좀 째째한 그런 모습이 이제 좀 벗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좀 만나셨죠. 그 전에는 이제 옷에서 이제 똥 냄새가 났으니까 사람들이 옆에 오기를 꺼려 했고 그런 모습으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고 이병철 회장님 댁에서 이제 좀 계시다가 한 1년 정도 좀 계시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비선으로 이제 계시다가 월남전에도 다녀오셨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건 한 20년 이렇게 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돼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이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이제 이래서 끊임없이 1990년도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15대 때 완주했고 16대에서는 완주를 못했죠. 17대 완주했고 20대 대선에 완주를 했어요. 완주를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기간이 진짜 얼마 정도 가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구 위에 한 8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딱 두 동분 할 수가 있어요.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시는 사람과 알아보지 않는 사람 딱 크게 보면 2등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이제 있다는 거. 그리고 이분이 과연 이제 언제쯤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대권을 잡느냐. 대권을 잡아야, 뭐 5년짜리 대권이 아니고, 이 지구를 뭐 앞으로 한 300년 정도 이렇게 영원히 통치할 이 지상 극락 세계를 만들어줄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대권을 잡아야만이 바뀔 수가 있다고요. 나는 요즘 뭐 말을 할 때 항상 그 허경영 총재님 말씀을 이제 주로 하지만은 그 항상 밑바닥에는 변희재님을 깔아요.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그 사사건건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던데요. 여기도 구독자 수가 많더라고. 그리고 이분도 상당히 똑똑하던데 변희재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 변희재님은 최고예요, 최고. 우리 정치 평론가에서는 최고예요. 이분이 단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 요게 문제지만은, 그거는 이제 차차 이제 알아가면 되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이 사정을 딱 보면서 어제 내가 좀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할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조작 검사들, 허위 날조 조작 검사, 지금 어제 보니까 뭐 하여튼 한동훈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처벌도 그냥 사형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하고 난 이후에 혁명 재판소를 만들었다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처형을 다시 해버렸다고, 재판을 다시 해가지고 사형시켜버렸듯이 허위 날조한 검사들을 요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기자, 신문 기자들, 그리고 판사들도 썩은 놈이 있다 그러더라고. 요런 사람들을 몽땅 사형을 시켜버리자 그러는데, 그거는 좀 너무 강력한 표현이고, 정치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보내야 되죠. 그리고 민사 형사를 걸어서 그분들이 불필요하게 이익을 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실 일이고,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총재님은 이런 말을 못해요. 내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 구독자 수가 적고, 나는 그러니까 뭐 내 유튜브 보는 사람이 적어야 돼요. 한 1000명 넘어가면은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해요. 지금 국내 정치 돌아가는 걸 이렇게 쭉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과연 이거 이제 몇 월 달에 이걸 이제 대한민국 확 바뀌느냐 이 말이야. 이거 진실이, 딴 말은 진실이 드러나느냐 이거 같은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느냐. 거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구속 수감되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청담동 사롱, 거기에 내가 갔으면은 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 이제 이러는데, 지금 모든 것을 내가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간 것 같더라고. 그래 되면은 뭐냐, 이제 내려온다는 뜻 아니에요. 그만하겠습니다.